예, 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의 강사 김성호입니다. 어, 오늘은 이 한국 경제, 이 주식 문제, 주식이 지금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섰다, 뭐 돌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지,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이 주식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이 경제가 호황이다?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금물이다.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 하나의 선례가 어, 1929년에 나타났던 미국의 대공황이지요. 1929년 그 미국 경제는 주식 시장이 폭등했지만 실물 경제는 이미 불균형 상태로 갔었다는 거예요. 다우지수는 1927년, 29년 사이 약 2배 정도 상승했고, 개인 투자자가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업, 경제 불황, 그러면서 어떤 그 물가 상승, 이런 돌출구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이 상승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몰빵한다는 얘기죠. 그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위원회는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신용을 과도하게 팽창시켰다는 거죠. 금융시장 거품은 정부와 언론의 호황 신호 속에 방치되었다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금리를 낮춰요.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융자를 받겠죠. 그 신용을 가지고 융자를 받고 그거 가지고 지금 주식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폭등을 했다.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주식시장이 폭등을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 주식시장도 일부 종목과 산업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삼성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도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여기에 한 그 공공기관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서 어, 주식이 과도하게 지금 올라가는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주식 시장이 건강한 하나의 그 경제를 그 경고음을 주는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 시장의 진단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안 좋다, 주식이 어느 종목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종목에 있어서 기술 혁신이라든지 어떤 생산의 변화라든지 이런 그 투자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능이라기보다도 경제 전체는 안 좋은데 주식은 상승하는 이런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1929년 미국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했지만 도시 중심 사는 물가는 엄청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생산품이라든가 어떤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등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물가는 계속 그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하면서 부채와 수확을 하락으로 불황을 겪었고 일부 산업을 호황을 겪었다는 말이에요. 한국 지금 우리의 상황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일부 산업과 수출 호황은 확실히 성장세를 보이지만 내수, 중소기업, 농업 등은 침체된 상태란 말이죠. 동시에 생활 물가와 에너지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서 실물 경제와 금융, 이런 주식 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1929년
이 미국 일부 산업에서는 또한 강성 노조의 과도한 임금 구조, 임금 요구와 대규모 파업이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제에 충격을 심화시켰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어떻죠? 민노총이 지금 노란봉투법으로 지금 강성 노조의 길을 가지고 이미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대면서 이것이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제의 충격을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도 일부 산업에서 강성 노조와 임금 입력이 존재하며 산업별 불균형과 맞물릴 경우 기업과 노동시장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 빼고는 거의 다 지금 불황 상태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라고 그래? 주식이 폭등하면서 한국 경제가 좋은 것 같은 착시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시 뉴딜 경제 대공황 때도 그랬어요. 어?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공적기관 연준이 지금 개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착시를 유도를 해요. 이렇게. 사실은 실물 경제는 굉장히 안 좋고, 어? 여러 가지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낮추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계속 부풀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거품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는 뭐예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공적 자금을 지금 주식시장에 투여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주식 경제 구조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경제 구조 자체가 어려운, 힘든 그런 상태라는 얘기인데 주식시장이 이걸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를 보고 이 투자가 이거 여기서 산업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어느 지역은 조정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신호를 주게 되는데 이런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런 진단을 못하게 말하자면 진통제를 맞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 자산 거품, 실물 불황, 정책 착각, 강성 노조 문제 외에도 외환 압박이라고 하는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와 달러 유출 압력, 수입 물가 상승 등은 정책 대응 역량을 굉장히 제한하면서 거시 경제 충격 발생 시 금융 안정성을 더욱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계속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달러가 시중에 남아나질 않아요. 지금 대기업들이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시중에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달러 약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기업들한테 이익이 되고 팔면은 오히려 손해다. 시중에 내팔면 오히려 손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미 뭐 재난지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통화가 많이 유통된 상태라 이것이 달러가 붙는다 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오히려
미국의 어떤 그 경제 대공황보다 솔직하게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대가 더군다나 지금 이제 통상 압력이라든가 또는 그, 예, 그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또 이런 그 문제들은 더 경제 대공황 이전에 없었던 더 큰 악재들이죠. 그 우리가 정말로 이 재난지원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뉴딜 플랜, 뉴딜 정책 때도 이런 것들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대공황 이전에도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경제에 직접 돈을 푸는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간접적인 것을 많이 했지. 그 우리가 좀 생각을 잘못하는 거는 뭐 뉴딜 정책으로 그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탈피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한국형 뉴딜을 한다. 뭐 이재명 정권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여러분 그것이 뉴딜 플랜이 경제를 그 경제 대공황을 탈출했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거는 잘못된 왜곡이에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런 뉴딜 플랜이 뉴딜 정책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경제적 그 대공황 이러한 속에서 폭락하는 그 주식들 그리고 또 이제 급등하다가 이제 폭락을 떨어지는 주식들 그리고 또 어떤 그 투자자들이 대부분 어디로 어, 눈을 돌리냐면 군수산업으로 돌려요. 말하자면 경제 구조의 어떤 악한 경제 환경이 전쟁을 유발하는 거죠. 여기 이 당시에는 지금 전쟁으로 이끌어 나갔던 거죠, 미국을.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군수산업이 발전하면서 거기에 돈이 이제 들어가고 거기에 투자가 되면서 이것이 그 경제 활성화가 된 것이지 그 뉴딜 정책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경제가 불안할수록 국가 안보는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같은 주식시장의 호황이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공황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경제 개혁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공공 뭐 주식을 올린다고 해서 뭐 공적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로 통화 유통이 되는 거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미국에서 경고 나온 게 뭐라고 그래요? 공적 자금, 국민연금을 그 연금의 자산을 풀어서 외환을 시장에 투여하는 거. 이거 미국에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외환 조작이다, 환율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적 자금이 들어갈 때는 극히 제한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해외 자산을 팔아가지고 직접 투여하는 이런 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경제에 대한 진단이 안 돼요. 어떤 산업 구조가 약하고 어떤 산업 구조가 좀 잘 나가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국민연금을 자산을 팔아서 투여한다는 것은 미래의 어떤 미래 어르신들 또는 미래 세대의 어떤 자산들을 감축시킨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팔아가지고 시장에 푼다. 지금 외환을 잡아야 되고 뭐 주식을 잡아야 되니까 푼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정부는 주식시장에 직접 관여를 하거나 어떤 그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입을 할 경우 개인들 간의 경쟁력과 이러한 산업 구조 간의 불균형이 야기되면서 경제는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것이
경제 대공황 이전에 주식시장 폭등이 대공황을 전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어떤 주식시장 폭등은 일종의 대공황을 향한 전조일 수 있다. 그것이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단순히 주식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고 경제 전반을 보고 주식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경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